예, 제가 이우영 교수님 거에 아마 주로 지정 토론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우영 교수님께서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10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자신도 생각을 하기에 지난 한 9년간의 대북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인도적인 지원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다른 이유, 동포에 더 있고 딴 것도 있지만 국격의 문제예요. 이 국가라는 국가가 상대방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애들 밥그릇하고 약 뺏어가지고 뭐를 레버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품위가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진영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번엔 어디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을 확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법제도 아무리 만들어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제가 이제 처음에 토론회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지라고 보다가 이 발표문들을 읽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제목만 놓고 보면 대북 지원 자체가 목적이에요. 인도주의 지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원이 목적인 걸로 돼 있고, 지원이 전적인 선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 조금 이거를 딜리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용어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그거거든요. 이 북한이 이렇게 안보적인 위협을 제기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적대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인도적인 지원이라도 해야 되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분명히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에서 기본적인 인류로서의 생존권 자체를 못 누리고 있는 건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한국 사회, 그게 한국 사회를 유지해온 다원성들이에요. 다원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우영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전적으로 이거 자체는 지속 가능하려면 민간단체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 철폐해주고 주요한 정보하고 자료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에서 어디가 소요 계층에 지원 소요가 왔는데 요청이 왔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거 자체 판별해주는 역할에 중점을 두면 되는 거죠. 정부 자체가 확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도주의 지원이 뭔가 획기적으로 저는 이 발상 자체는 아마 아무도 그런 취지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피할 이 가능성,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다원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그렇고 피할 수 없는 구조성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우리가 모두 개발도상 국가나 절대적인 빈곤 국가에서 남북한이 분단 상황에 있었던 관계라면 여기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쟁 나오고 말고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 북한은 상당히 무력적으로는 강하지만 때로는 인도적인 참전까지가 벌어지고 하니까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야 되면서도 드물게 유일한 국가는 아니에요. ODA 수원 대상 체제이기도 하면서 드물게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나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선거에 따라 바뀌었다라도 어떻게 의견이 하나로 딱딱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안 생각하는 거를 어떤 용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적폐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영유아나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한 민간하고 지자체 차원의 활동은 지금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더라도 지금이라도 풀어줘야 된다라고 봐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중요한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기 위한 조금 더 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가장 분위기에 몰려가지고 확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걸려 있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냐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인권하고 인도주의의 양대 이게 있을 때 그게 보수냐 진보냐의 구별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잘못된 건 두 개를 연계하는 방법이에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안 하니까 인도적인 지원을 안 하겠다도 바보 같은 짓이지만요.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잠깐 눈 감아도 그거 굉장히 모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두 개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는 가치인데. 다시 말해서 내가 북한의 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가지고 불쌍한 영유아들 도와주고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사람이면 북한 애들이나 취약계층 가지고 있는 참상에도 당연히 눈을 돌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요. 지금까지 어느 한쪽만 쭉 봐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인권 문제하고 오히려 이런 인권 문제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문제는 서로 지향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민간단체들 간의 역할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건 이 두 개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하나를 위해서 어느 하나에 눈 감고 다른 하나를 연계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연맥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쳇말로 이거를 꼭 해줘야 될 지원 자체를 끊는 그런 바보짓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적으로 허술한 걸 고쳐보자라고 그러는 건 좋은데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주도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으셨어요. 네.